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젯밤에 방송을 하고 또 아침에 오늘 지금 오전 시간에 방송을 하나 하는데요. 이 마음이요. 빨리 하고 싶은 거 있죠. 제가 어젯밤에도 2장, 3장까지 이렇게 책을 쫙 읽어가면서 빨리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계속 내 안에서 해빙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책을 써주시는 홍주연 작가님과 또 이서윤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고맙습니다. 해빙은요, 지금 이 순간에서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느끼는 것. 그러면은 해빙을 우리가 돈을 쓸 때도 느끼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이제 핸드폰 요금을 냈어요. 이렇게 문자가 와서 핸드폰 요금을 내면서 해빙을 해본 거죠. 내가 핸드폰 요금을 낼 수 있는 돈이 있구나. 그리고 인터넷 요금을 낼 수 있는 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빙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쓸 때도 해빙을 실천하지만요. 일상에서도 해빙을 실천할 수 있거든요. 홍주연 작가가 그 이탈리아 베로나의 브라 광장에서 이제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배경이 된 그 낭만적인 그 도시에서 우리 이서윤 선생님을 기다리면서 느끼는 감정. 비 온 뒤에 살짝 젖은 광장, 그리고 따사로운 햇볕,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되게 행복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서윤 선생님이 딱 나타나서 오셔가지고 지금 해빙을 하고 계시는군요 하고 느끼는 거, 얘기를 해주신 거죠. 우리가 늘 내가 느끼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결국은 해빙인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이걸 보면서 해빙을 잘하고 있었구나. 가끔 지금 이제 이렇게 촬영하느라고 브랜드를 쳐놨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가끔 커피 한 잔, 그리고 마트 가느라고 이렇게 나가면서도 아파트 공원에 이렇게 피어있는 꽃 한 송이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민들레부터 벚꽃 다양한 꽃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정말 이쁘구나. 내가 저런 꽃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결국은 해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해빙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건데 늘 우리가 초점을 바꾸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햇볕을 쬐고 있는데도 태양 에너지는 무한정으로 주잖아요. 우리가 태양의 에너지가, 태양의 빛이 누구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 받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예를 들면 내가 그늘진 곳에 가 있으면, 아니면 비가 내릴 때는, 구름이 끼어 있을 때는 햇볕이 없는데 그 없는 순간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서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은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우리가 언제나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언제든 그 따사로운 햇볕을 누릴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일상에서 정말 많이 누릴 수 있는 게 해빙이죠. 자, 이 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장의 핵심은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 돈을 밀어내는 사람. 자, 돈을 끌어오는 사람, 여러분들은 돈을 끌어오는 사람일까요? 돈을 밀어내는 사람일까요? 결국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 선생님은 얘기하세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가 있다.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가 있는데, 진짜 부자들은요, 우리는 누구나 부의 그릇을 다 타고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1장에서 얘기했었죠.
자신만의 부의 그릇을 다 타고났는데 진짜 부자들은 거기에 그 그릇에 보통은 70에서 80%를 채운다고 해요. 그리고 100%를 채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짜 부자들, 돈을 밀어내는 사람들은요, 3분의 2가 그 그릇에 10에서 20%밖에 채우지 못한다고 해요. 자, 우리가 이런 컵이 있어요. 이 컵이 그릇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부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부자들은 요만큼씩 채운다는 얘기죠. 가득 채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밀어내는 사람, 가짜 부자들은 요 밑에 아주 조금 찰랑찰랑 요만큼만 채울 수 있다 보니까 늘 부족하고 늘 없음에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해빙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진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홍주연 작가하고 이서윤 선생님하고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 가면 일단 시켜서 그냥 먹잖아요.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그냥 먹어요. 보통 딱 보면서 맛있겠다 하고 먹습니다. 아니면 배고프면 그 맛있겠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막 배를 채우기에 급급해서 먹게 되죠. 그런데 이서윤 선생님이 딱 그랬어요. 이 스테이크의 맛과 향, 식감까지 충분히 느껴보세요. 태어나서 스테이크를 처음 먹는 기분으로. 이서윤 선생님이 홍주연 작가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스테이크의 맛과 향, 식감 느껴보고 태어나서 처음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생각해봐라. 어떤 느낌이 드냐. 그래서 홍주연 작가가 그러죠. 맛있다. 뭐 소금과 후추로 간이 적당하게 되어 있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맛있다는 느낌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해빙으로 시작은 충분하다,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맛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먹는 행위에 빠져드는 것. 그게 지금을 100% 사는 느낌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이 스테이크를 먹는 순간에 먹는 행위에, 즐겁게 먹는 행위에 100% 빠져드는 것, 집중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전화 보고 핸드폰 보고 카톡 보고 이러면서 먹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음식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겠죠. 저도 예전에 수련을 할 때 그런 경험한 거 있거든요. 밥을 먹을 때 진지를 딱 차려놓으면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의 소리, 색깔, 어울림, 이런 것들을 다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 음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 입에 들어갔을 때 느낌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먹는 것. 자, 순간의 기쁨에 머무르면서 그 느낌을 즐기는 것. 그것이 해빙이다. 자, 그 순간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감정도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자, 이게 결국은 해빙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 이 이서윤 선생님이 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결과 진짜 부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대요. 그 공통점이 모두 해빙을 하고 있다는 것. 진짜 부자들은 돈을 쓸 때도 기쁘게 쓴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홍주연 작가가 묻습니다. 부자들은요 원래 돈이 많으니까 기쁘게 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더 기쁘게 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 보면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기부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꼭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없는 사람들도 하잖아요. 가끔 파지 주워서 모으고 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1억씩 이렇게 기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돈을 기부할 때 감정이 그냥 부자들이 기부하는 돈이 있어서 하는 분들하고 감정이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서윤 선생님이 얘기해 줍니다. 에너지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에너지가 먼저일까요? 물질이 먼저일까요? 에너지가 먼저일까요? 물질이 먼저일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감정은요, 우리의 감정은 대표적인 에너지 중에 하나다. 결국 물질은 돈이다. 돈이 있어서 좋은 감정이 드느냐, 좋은 감정이 드니까 돈이 오느냐. 이 차이죠. 어느 게 먼저일까요? 결국은요, 에너지가 물질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원인이고 물질이 결과예요. 공감되시나요? 저는 느껴요. 아, 좋은 느낌을 가지면 좋은 기운이 같이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보다 어떠한 에너지, 감정을, 좋은 일을 하는 그 감정을 쫓아갈 때 돈도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서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에 속지 마세요. 진실은 의외로 간단해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을 당겨올 수 있어요. 에너지는 원인이고 물질은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고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쓰는 그 순간 해빙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돈을 쓰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쓸 돈이 있구나. 감사하다. 충만하다. 이런 느낌. 그거는 돈은 아무리 작은 액수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그 감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돈이 우리에게 돌아온대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에너지는 원인, 물질은 결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함을 느끼는 것, 편안함을 느끼는 것, 기쁨을 느끼는 것, 에너지. 그 좋은 기운을 따라서 돈이 우리에게 온다. 여기서 사례를 하나 얘기해 주는데요. 경영의 신이라고 하죠. 정말 유명한 분이세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 이분은 정말 되게 일본에서 어마무시한 부자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부자인데 이분은 결핍이 3가지가 있었죠. 너무 가난한 것, 그 다음에 몸이 허약한 것, 그리고 배우지 못한 것. 이분은 너무 가난해서 늘 성실함을 배웠고, 그 다음에 몸이 허약해서 늘 건강을 챙기게 되었고, 그죠? 그리고 늘 배움이 부족하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스승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니 어때요?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남들은 그게 어떻게 감사할 일이냐, 그게 축복이냐, 불행이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에 감사함을 모를 거예요. 소중함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잃어봤으니까, 결핍이 있어봤으니까, 그래서 그것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배가 고파 보니까 밥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외로움을 느껴보니까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가난해 보니까 때로는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게 진짜 부자가 갖는 마인드다. 그래서 마쓰시다 고노스케도 늘 그렇게 해빙을 실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가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짜 부자는 돈을 쓸 때 돈이 이거밖에 없네. 늘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있음보다 없음에 더 집중하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혹독하게 전략하고 안 쓰고 애끼고 결국은 늘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돈줄기가 끊길지 모른다는 생각.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쓰지를 못하는 거죠. 아까워서. 바닥날까봐. 그래서 결국 가짜 부자들은요, 돈을 쓰지도 못하고 불안과 불만족의 에너지를 내보내게 되고, 서류상으로는 백만장자인데 결국 그 돈을 꽁꽁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으로서, 부자로서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아끼는 마음은요, 결국은 나중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 돈줄이 끊길 수 있다는 그런 불안 때문에 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홍지연 작가의 아버지도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늘 전략하시고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쓰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홍지연 작가한테 그랬다고 하죠. 오늘을 희생하는 부자가 되지 말고 정말 행복한 부자가 되어라. 유언처럼 해서 결국은 홍지연 작가가 우리 이서윤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더 해빙이라는 책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책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 귀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책을 만나는 것도 귀인을 만나는 거죠. 책 속의 인물을 통해서. 정말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요, 에너지가 물질에 우선한다는 법칙을 적용하면 가짜 부자는 없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돈을 밀어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부자는 있음에, 1달러든 100달러든 내가 가지고 있음에, 이것을 쓸 수 있음에 집중하니까 계속 돈을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자,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삶은 크게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시점이.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살고 가짜 부자는 내일을 산다는 얘기예요. 진짜 부자는 지금 이 순간 누리는 기쁨에 충실하는데 가짜 부자는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참아야 되고 오늘을 견뎌야 되고 그렇다고 흥청망청 우리가 낭비나 과시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써야 될 돈을 쓸 때 기쁘게 즐겁게 쓰라는 거죠. 없다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래서 자, 우리 가짜 부자는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 희생해야 할 또 다른 하루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부자에게는요. 오늘을 돈이라는 게 진짜 부자에게 돈이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하인이에요. 진짜 부자에게는 돈이라는 것이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하인이다. 그런데 가짜 부자에게는 돈은 목표이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진짜 부자가 되고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제가 이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에 대한 이야기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례를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사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그 가짜 부자들, 돈을 밀어내는 사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돈을 생기면 이 금덩어리를 모아놓은 거예요. 크게 금덩어리를 모아놓고 이것을 땅속에다 묻어놨어요. 그리고 그거 볼 때마다 밤에 혼자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람이 그 사람의 뒤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밭에다가 그 금덩이를 묻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 밤에 그 금덩이를 이렇게 몰래 캐갔어요. 그 다음날 이게 없어진 것을 알고 이 사람이 탄식을 하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해 준 거예요. 뭘 고민하냐. 거기다가 금덩이만한 돌덩이 하나 묻어놓고 그것이 금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쓸 때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그냥 그렇게 금덩어리를 묻어만 두면 그 사람은 그냥 서류상의 부자일 뿐인 거죠. 귀인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이 장을 마무리할게요. 귀인은요, 물어봤어요. 우리 홍주연 작가가 궁금하다. 돈을 끌어당기는 이 부자들은 어떤 경로로, 그죠? 어떤 경로로 남들보다 그 수십 배의 부를 끌어당길 수가 있냐? 그 경로가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 비밀이 궁금하다. 그랬더니 이서연 선생님이 그러신 거죠. 경로는 다양하다. 그런데 대부분은 귀인, 인간관계, 누구를 만나느냐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 귀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10년 전에 그 스피치를 배우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항목에 한 50가지를 써놨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인이 되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귀인을 알아차리고 그 귀인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는 귀인이 와도 귀인인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것. 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자, 해빙을 하는 진짜 부자들이 수십 배의 부를 끌어당기는 비결이에요. 자, 그래서 홍주연 작가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귀인을 만났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느끼시나요? 내가 귀인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서연 선생님은 첫 번째 귀인을 이렇게 유모를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키워준 유모. 그 유모가 정말 그 유모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웠다는 거죠. 그만큼 유모가 그 이서윤 선생님한테 진정한 사랑을 준 거죠. 이 책 보다 보면은요, 이서윤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홍주연 작가님하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게 전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홍주연 작가님이 이야기할 때 이 말을 해 말어 괜히 불안하고 있을 때 이서윤 선생님의 눈빛을 딱 보면 그 눈빛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분,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되는 분이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이서윤 선생님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이 부자든 배운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숙자든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마음이 하나 되어 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긍정적 수용이거든요. 그런 사랑이거든요. 이서윤 선생님은 그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 홍주연 작가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서윤 선생님은 그 유모에게서 그런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유모가 귀인이었고, 또 그러면 이서윤 선생님 우리도 만나고 싶잖아요. 홍주연 작가님 만나고 싶잖아요. 귀인이잖아요. 그분 만나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못 만나니까 만날 수가 없어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분들이 주신 이 책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에너지가 여기에 다 담겨 있잖아요. 이 책을 보고 내가 실천해 보는 것, 해빙을 해보는 것. 그게 내가 귀인을 만나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귀인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짜 부자는요, 공짜 점심은 없다란 말을 명심하고 있다는 거죠. 좋은 인연을 가꾸기 위해서 늘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있음을 느끼니까, 늘 있음을 느끼니까 나누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반면 다른 사람의 덕만 보려고 하면 귀인은커녕 사기꾼만 끌어당기게 된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 나눔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귀인이 되어준다는 거죠. 정말 저는 이 말에 공감해요.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저도 행복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내 마음에 해빙이 되고 있는 느낌? 이서윤 선생님이나 홍주연 작가님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 해주셨지만 저 역시도 제가 읽은 느낌을 가지고 또 이 내용과 제 생각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야기해 드리면서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귀인은 내가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내가 해빙을 잘해서 내가 있음에 늘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작고 나눔을 하니까 또 다른 누군가는 나에게 더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 돈을 밀어내는 사람,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어떤 건지 이해하셨죠? 가장 중요한 거, 해빙을 하는 것. 없음에 초점을 맞추면 돈을 밀어내는 사람이고 가짜 부자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있음에 충만함에 내가 초점을 맞추면 돈을 끌어당기는 부자가 된다. 우리는 다 같이 귀인이 되자. 내가 귀인이 될 때 나한테 오는 귀인도 내가 알아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같이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댓글로 우리 해빙한 이야기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해빙하는 하루, 그래서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여러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